작은 한양이라 불렸던 나주. 천년 목사고을의 상징인 나주읍성을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사대문 중 마지막으로 북망문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 꿈처럼 여겼던 나주읍성의 사대문을 25년 만에 복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과거 천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천년의 시간표를 만들어가는 출발선에서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하는 역사적 무대가 아닌가 합니다. 북망문이 힘찬 북사리와 함께 힘차게 열렸습니다. 1917년 일제의에 철거되면서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나주읍성은 101년 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북망문 이름만 있었지 이렇게 예? 흠했지 않을만하다. 예, 예. 진짜 참 이거 예, 나주 진짜 천년골 진짜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하고 또 뭔가 앞으로 정말 크게 나주가 더 발전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석성 나주읍성. 굳건하면서도 넉넉한 나주의 심성을 닮았는데요. 이 성이 지켜온 것은 크고 당당했던 나주목의 위상과 천년 넘게 이어지는 나주의 정신입니다. 고려 이후에 전라도의 중심이 전주 나주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주의 역할들이 그러한 포용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또 어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 정신, 그리고 불의에 항하는 어떤 그런 정의로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아마 면면이 이어왔다고 봅니다. 육지와 바다로 열린 땅 나주는 아득한 고대로부터 전라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풍요로운 문화를 일궜던 나주의 힘. 시대를 이끌었던 나주 정신의 뿌리를 찾아갑니다. 천년 고도 안에 자리 잡은 미래도시, 빛가람 혁신도시. 여러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면서 덩달아 이주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주라는 도시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대화할 때 그냥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지금 나랑 싸우자고 저러나 그랬던 느낌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건 밤에 막 남편한테 그렇지, 가가지고 맞아.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막 싸우자고 맞아. 하더라고. 나 이사 오는 날 관리 아저씨한테 욕 들었잖아. 아,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친근함의 표시구나. 전라도 말투조차 생경했던 이들은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나주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군요. 남편의 직장 이전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당히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나주라는 지역이 굉장히 기회의 도시인 게 그 대도시에서는 제가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스스로 주민 자치 공간을 꾸리고 이제 나주 시민으로서 나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답니다. 꿈찾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 나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긴 물줄기를 따라 나주가 걸어온 길과 나주가 살아온 모습은 어떤지 김혜신 씨는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이 무덤 자체가 만들 때 아까 말했던 여정은 마한 시대 고분에서 시작됐죠. 네모꼴도 있고 길다란 위에서 보면 사다리 모양도 있고 둥근 모양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외부에서 그런 무덤 양식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고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굉장히 틀에 딱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왕릉에 버금가는 나주의 마한 고분들은 대부분 일제에 의해 도굴됐는데요. 이 보감리 고분은 천행으로 보존이 됐습니다. 이 고분은 원래는 어느 그 큰 집안의 선산이어서, 선산이 뭔지 알아요? 그 집안 대대로 거기에 산소를 쓰는 장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산 아래에 고대의 무덤이 있었던 거죠. 1990년대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무덤 안에는 놀랍게도 수십 개의 무덤방이 층층이 아파트처럼 조성돼 있었습니다. 이 무덤 보니까 무덤의 형식이 일본식이에요. 고대, 일본, 가야, 백제 이 지역으로 계속 교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개방적으로 외국의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문물들이 또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항아리로 만든 독특한 관을 포함한 출토 유물들은 당시 이 지역이 매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문화를 형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신발은 또 다른 모양이죠? 네. 보면 앞에 용이 있어요. 상해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출토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전부 관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원래 모습을 찾아주는 거죠. 이 고분 전체가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던 고대 수장들의 무덤이다 하는 것을 이 신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옹관의 주인들은 전라도가 백제 땅이 된 근초고왕 시대 이후에도 약 150년가량 독자적으로 영산강 유역을 지배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족들의 세력이 되게 독자적으로 강하면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유물들도 만들고 하면서 되게 세력이 막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산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의 바닷길을 개척했던 나주는 새로운 시대의 물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나주에서 유명한 나주 오씨 설화가 있는 고려를 건국한 왕이 누구죠? 태조왕건. 그렇죠, 태조왕건. 태조왕건이 나주에 와서 나주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집안의 예쁜 따님하고 결혼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당시 왕건은 궁예의 장수였는데요. 후백제 견훤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를 물색하던 중 나주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죠. 여기가 바로 왕건하고 오씨 부인이 만났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 우물가에서의 인연으로 나주의 강력한 호족이었던 오씨 집안은 고려 건국에 중요한 물꼬를 터주게 됩니다. 낭자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니까 오씨 낭자가 어떻게 해줘?
버들잎 띄어가지고 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줬어요. 왕건은 결국 해상 세력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활동하던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다로 쭉 서해를 따라서 내려와서 나주에 있는 역시 해상 세력. 아마 그런 서로 해상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아마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건은 훗날 오씨 부인이 낳은 아들 혜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나주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향교의 뿌리도 고려에서 시작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스럽습니다. 네. 향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던 일종의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우리나라 향교 건물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격식을 갖춘 나주 향교는 조선 초기에 중건된 이후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보면은 성균관이 불타고 없을 때 우리 나주향교를 본으로 해서 지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향교가 234개 향교가 상존하고 있는데 나주향교야말로 대한민국 향교의 정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자를 모시는 집이라는 뜻의 대성전. 이곳에는 지금도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공자님 앞을 지내갈 때는 누가 되었든지 그냥 지내가는 것이 아니고 국궁을 하고 업을 한번 해야 합니다. 나주 향교 대성전은 나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데요. 연꽃 무늬가 새겨진 주춧돌은 나주 향교가 고려 시대에 세워져 천년 목사고을의 기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있었던 것으로 국가지정 보물 394호인데 대한민국의 향교가 99%가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나주에서도 널리 알려진 금성관도 지방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나주 향교 대성전은 국가지정 보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배출했던 나주 향교. 전라도 천년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지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바로잡는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려울 때마다 생명을 내 걸어놓고 싸운 유림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나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의병 창의도 많이 하고 열렬히 했던 곳입니다. 나주 정신의 또 다른 산실이었던 향교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올곧게 서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오래된 삶의 이야기들이 배어있는 고삿길. 길은 향교에서 나주 읍성으로 이어지는데요. 조선의 설계자라 불리는 정도전이 새로운 시대로 향했던 그 첫걸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 회진으로 그 귀향을 가면서 동전 문 위에 올라서 나주시에 있는 그 노인들, 그러니까 연장자들한테 당부하는 글을 이루는 글이 하나 그 남아 있는데, 삼봉집에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 동리에 올라서 썼다고 합니다. 유배 중에 나주 사람들을 통해 민본국가,
조선 건국의 이념적 깨달음을 얻은 정도전에게는 이곳이 혁신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 건물들이 능선을 따라서 온답니다. 지금도 보면 이 금성산이 나주 진산인데 능선을 따라서 지금 금성관 지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조선의 지방 궁궐이었던 금성관. 전라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나주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를 지냅니다. 여기서? 네. 전패나 골패라고 해서 패를 안에 놔둡니다. 우리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는 패를 놔두듯이 안에 임금을 상징하는 그 전하할 때 그 전패, 그다음에 왕패 그런 패를 놓고서 그 안에서 행례를 하는 거죠. 한 달에 2번 선비들이 이곳에 모여 왕에게 예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왕권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왕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일제에 와서 우리의 상징성들을 많이 훼손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의 선두주자가 객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전주 객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나주시에 살고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발굴을 하는 아주 소소한 작업까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나주 시민들의 관심도 역시 이렇게까지 복원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맞게 되는 원인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남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가지고 전라도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들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또 이렇게 체험하고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나주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좀 갖고 내는 그런 도시가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이 꿈꾸는 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역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땅, 나주.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주는 언제나 한 걸음 앞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이러한 나주 정신은 전라도가 미래 천년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